미디움 기장의 레이어드 컷 후 시컬 펌, 윈드 펌 쉽게 하기. 미용이 어렵다면 아는 원장 쉬운 미용. 오늘 미디움 기장의 레이어드 컷 후 시컬 펌 하고 윈드 펌 영상까지 다 담았으니까요. 정말 꿀팁들 많이 담았거든요. 예쁘죠? 영상이 좋으시면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뒷머리입니다. 최근 1년 반 전에 매직을 했고요. 곱슬기가 좀 있고 셀프 스타일링으로 인해서 끝머리는 조금 타있는 상태입니다. 미디움 기장의 레이어드 커트를 하기로 했고요. 원하시는 기장을 앞에서 설정해줍니다. 확실하잖아요. 앞에서 설정하면은 고객이 원하는 길이를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커트를 할 때 뒤에서부터 진행을 하면은 고객이 얼마만큼 자르는지 모르잖아요. 오늘 이 정도 기장이 될 겁니다 라고 층을 내면 여기 옆에는 조금 더 짧아질 거라고 얘기해 주시고, 앞에 기장을 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뒷머리 코너 제거하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그래도 앞에 대충 길이의 가이드를 잘라놨기 때문에 거기를 건들지 않으면서 잘라줍니다. 머리는 층을 좀 낼 거기 때문에 너무 정확한 원랭스보다는 가볍게 층을 좀 준 상태에서 잘라도 괜찮아요. 굉장히 가벼운 스타일을 할 거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보셨다시피 좀 시컬펌, 윈드펌이라고 하는 그 느낌으로 할 건데, 레이어드가 좀 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게 예쁘거든요. 오늘 그래서 미디움 기장 치고는 제법 레이어드를 좀 낼 거예요. 그리고 펌하는 영상도 좀 쉽게 담아놨습니다. 진짜 괜찮은 팁들이 꽤 많을 거예요. 오늘은 뒤에서부터 커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이거는 마스크 안쪽에 머리카락이 좀 덜 잘린 부분. 요즘 마스크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죠, 커트할 때. 뒤에서부터 정리를 할 거고요. 옆에서부터 자르는 경우도 있고 뒤에서부터 자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층을 조금 더 많이 낼 때는 뒤에서부터 자르고요. 약간 적당한 레이어드를 할 때는 옆에서부터 많이 자르는 것 같아요. 오늘은 네이프에서부터 층을 많이 낼 겁니다. 네이프에서부터 거의 90도가 조금 안 되게, 한 75도에서 90도 사이 정도 레이어드. 정확한 각도는 뭐 제가 각도기가 아니니까 알 수가 없지만 가볍게 들어갑니다. 네이프부터 가볍게. 그리고 다음에 백포인트에 맞춰서 그대로 방금 잘랐던 가이드를 가지고 다시 커트를 해줘요. 저 정도 가볍게. 다음에 골든 포인트에서 한 번 더 층을 내줍니다. 제가 쉽게 살롱 워크로 설명을 해주는 이유는, 저는 정확하게 각도를 뭐 75도, 90도 잡을 수 있지만, 이게 커트 강사를 하거나 뭐 커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지 않으신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남은 부분은 또 탑으로 들어서 또 90도로 잘라주시고. 그래서 너무 어려운 용어나 좀 그런 것보다는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이어 포인트를 나눠서 이어 포인트에 있는 밑에 기장, 저기 위에 있는 동그라미 부분은 건들지 않으면서 가이드와 연결을 해줍니다. 저기가 잘리면은 사이드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길이가 짧아지기 때문에 저기가 이제 사이드로 넘어가는 부분에 가이드가 되는 거잖아요. 저기는 너무 짧아지지 않게 유의해가면서, 마찬가지로 백 포인트도 90도, 골든 포인트도 90도, 탑 포인트도 90도 잘라줍니다. 저는 토니앤가이, 뭐 비달사순, 뭐 힙업 포인트, 뭐 등등등등 커트를 배울 수 있는 거는 다 배웠고요. 지금 이렇게 대충 쉽게 자르는 게 맞나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지금 제가 자르는 거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맞는 살롱워크에, 정말 살롱워크에 최적화된 커트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베이직을 가르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베이직을 배워와서 정말 이런 한국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예쁜 살롱워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지 않으셔가지고, 저는 철저하게 살롱워크 위주의 스타일들을 많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이 봤을 때는 좀 대충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저게 될까라고 싶을 그런 스타일들을 꽤 많이 하는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사이드는 45도 앞쪽으로, 제가 바디 포지션이 45도였거든요. 반대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의 몸을 고객 얼굴 앞쪽 45도, 대각선 45도에 위치하면은 그만큼 45도의 단차가 생기는 레이어드가 생기잖아요. 그냥 90도로 잘라줍니다. 사이드는 그냥 다 90도로 자를 거예요. 이상적인 레이어드인 것 같아요. 90도 레이어드. 그리고 오늘은 사이드와 뒤쪽에
중간 부분, 이어 포인트 부분에 연결 라인을 조금 더 부드럽게 연결을 하기 위해서 뒤로 넘어가는 라인 부분에 좀 더 무게감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코너를 정리를 해주고요. 긴 머리에서는 굳이 저 부분은 코너를 정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정도 기장에서는 층이 많은 머리에서는 정리를 해주는 게 얄쌍하게, 뒷머리가 얄쌍하게 빠지는 게 예쁘더라고요. 탑 포인트에서도 코너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사이드 부분에서 페이스 라인, 제가 45도 앞으로 서 있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얼굴 햄라인에 따라서 좀 지저분하게 머리가 연결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쭉 45도로 각도로 다운시켜서 코너 정리해주고요. 페이스 라인 정리죠. 해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주십니다. 그리고 요 머리의 핵심 포인트, 브렛나루 부분은 꼭 잘라줘야 됩니다. 그 윈드펌이나 이런 시컬, 미디움 레이어드의 시컬펌을 할 때 요 부분에 간지가 없으면은 그 전체적으로 좀 느낌이 살지 않거든요. 귀 뒤로 넘겼을 때도 그렇고 꼭 브렛나루 부분은 얼굴을 감쌀 수 있게 저렇게 해야 또 묶었을 때 굉장히 예쁜 라인이 나오니까 꼭 잊지 말고 디테일 잡아주시고, 고객님한테 이렇게 했을 때는 묶었을 때도 이쁘고 안에 이렇게 윈드펌, 시컬펌이 들어가도 굉장히 예쁘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브렛나루 부분은 저만큼 정도, 저 정도. 너무 소량으로 빼도 저는 안 이쁘더라고요. 딱 저 정도 라인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소량으로 뺄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더듬이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이렇게 볼을 감쌀 수 있을 정도의 모량을 빼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질감 처리를 좀 들어갈 건데요. 질감은 좀 과감한 가위로 들어갑니다. 보이죠? 가위의 티밍 날이 무섭습니다. 티밍이 10발이에요. 굉장히 많은 모량이 나가고요. 한 40% 이상 나가는 것 같아요. 40% 정도? 근데 고객님의 모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너무 지저분한 질감 처리보다는 이렇게 가위 날이 좀 많이 나가는 그런 저런 티닝 가위도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는 편이거든요. 결감을 잡을 때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량이 많으신 분들은 모량을 좀 한꺼번에 많이 제거하는 거를 희망을 하시는데 요거를 좀 스트로크한 그런 가위 테크닉으로 하게 되면 좀 오래 걸리고 힘들죠. 겉부분에 질감 처리할 때는 겉라인 1, 2cm는 질감을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겉에 수치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질감 처리를 많이 해도 이거는 속부분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저분한 느낌이 크게 들지 않는데, 겉에 질감 처리를 많이 하거나 겉에 가위 테크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겉단 빼고 그냥 쑥가위로 질감 처리를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빠르고 덜 지저분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량만큼 제거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가위, 틴닝 가위 종류가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연화를 받고요. 밑에 매직이 됐던 부분과 셀프 스타일링이 됐던 부분, 극손상모는 산성펌제를 이용했고 위에 18cm 정도? 1년 6개월 전에 매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버진 부분은 그냥 알카리 펌제로 연화를 받고요. 지금 냉풍으로 자연 건조를 다 했고 사이드는 그냥 레이어잖아요. 각도를 90도로, 가운데 기준으로 90도로 해주게 되면은 길이가 전체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한 컬감이 거의 나옵니다. 그리고 냉풍으로 100% 건조를 했는데 모량의 그 모발 안에 수분이 살짝 남아있는 상태에서 지금 제 손등에 있는 거는 열보제거든요. 열보제도 어찌됐건 정제수 베이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분이잖아요. 곱슬기가 심하신 분한테 수분감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 펌을 하게 되면은 예상했던 것보다 항상 강한 컬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전부 다 세팅대로 들어갈 거고요. 사이드 하나, 뒤에 2개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들어갈 건데요. 모량이 많고 그 다음에 숱이 많고 그리고 뭐 과연 하나로 와인딩이 될까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로 했을 때 훨씬 더 결과가 좋고 열 처리도 3분만 줄 겁니다. 극손상모로 굉장히 짧게 줄 거고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원장님들 중에 저렇게 굵게 펌을 굉장히 짧은 시간을 줘도 펌이 나올까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건데 나옵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하시고 있는 열에서 1분씩 줄이고 있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5분 안쪽으로 해도 펌이 다 나옵니다. 대신에 좀 확실하게 뭐 연화 타임이라든지 뭐 그런 감적인 부분이 있어야겠죠.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열 보호 크림을 바르고 있고요. 열 보호 크림도 정제수 베이스이기 때문에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감을 너무 많이 주지 않고 보호 크림으로 수분을 준다라는 느낌으로 손상이 확실히 줄어들겠죠. 고객님이 웨이브를 좀 강한 웨이브를 원할 경우에는 수분감을 많이 남길수록 좋습니다. 오늘은 자연스러운 C컬 정도. 그리고 네이프 부분도 똑같이 세팅대로
25mm로 들어가는데 저렇게 해서 C컬이 나올까 싶은데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대신에 메이프는 한 바퀴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바퀴를 와인딩 한 거거든요. 한 바퀴 반 정도를 해줬고요. 시간은 딱 열처리 3분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매직 작업을 해주었고요. 매직 작업으로 오히려 컬을 조금 더 푸는 느낌으로 매직을 했거든요. 지금은 이제 중화까지 끝났고요. 마무리는 거의 다 말랐다 라고 생각되는 시점부터 안쪽으로 돌려서 말려주고요. 안쪽으로 쑥쑥쑥쑥 거의 다 말랐다는 느낌 들면은 돌려서 말리고, 예,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뿌리에 볼륨 매직을 했기 때문에 볼륨도 잘 살았고요. 끝에 C컬 정말 딱 목선과 이제 턱선을 싹 감기에는 예쁜 그런 C컬이 나왔고, 전혀 드라이가 전혀 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예쁜 마무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좀 틴닝, 날이 많이 나가는 그런 가위를 썼기 때문에 질감도 굉장히 잘 표현됐네요. 앞으로도